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 아주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이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 토론 때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또 부당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도울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 앉아 있고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뭐 특검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하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인 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이미 다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것도 뭐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 반복한다에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거를 또 붙여가지고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뭐 동행명령권 막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그냥 대통령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정말 그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만 넣어서 2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서로 간에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이제 총리께서 그거를 뭐 대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 윤석열이 오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